슈투트가르트 12차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종식 민주수호 윤석열을 파면하라!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날짜로 3월 29일인데요. 한국은 30일이 벌써 됐을 시간입니다. 아직도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이렇게 광장에 나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4월 2일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죠. 함께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의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투트가르트에서 이제 4개월째 탄핵 시위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12월 초에 탄핵 소식 듣고 깜짝 놀라서 주말에 바로 프랑크푸르트 가서 첫 탄핵 시위에 참여하게 된 이후로 이제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적어도 2월 말 또는 3월 초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새로 선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주가 지나가고 또 한 주가 지나가면서 이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쳐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동안 저희는 그동안 이제 카메라도 2개고 좀 전에는 장난감 확성기를 썼지만 이제는 스피커도 구매를 했고 전단지도 독일어 영어 버전으로 준비해서 저 앞에다 놓았고 차차 전문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위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좀 석연치 않습니다. 이렇게 오래가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마도 지금 이렇게 파면 선고를 늦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제풀에 지쳐 그만두기를 아니면은 관심을 멈추기를 바라는 거겠지요. 하지만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더라도 이것을 1년 내내 하게 되더라도 저희는 최소한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파면이 내려지지 않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남게 되더라도 저희는 그것에 순응하지 않을 것임을 적어도 저는 여기서 약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설령 저희가 나라를 잃게 되더라도 저희는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한국의 자주 정신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조그만 다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12.3 위헌 쿠데타 이후 117일, 국회 탄핵소추 이후 105일, 현재 변론 종결 후 33일, 벌써 현재 변론 종결 후로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저 역시 12.3 쿠데타 이후 그날 밤을 잠들지 못하고 그 다음날 삶을 이어나가고 12월 7일에 뮌헨에서부터 그 후로 항상 슈투트가르트 광장에서 시위를 이어온 사람으로서 현재 재판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취재를 통해서 4월 12일 부부 동반 테니스 대회를 신청한 헌법재판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취재 내용을 듣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고매하신 법관님들 묻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광장에서 이렇도록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시간보다 귀중합니까? 12월 7일 이후로 거의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장으로 나와서 시위를 진행한 사람으로서 물론 저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매 주말뿐만 아니라 이제 평일에서도 퇴근 후 시위를 계속 이어온 시민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재판관들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챙기는 동안 시민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영도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님, 이것은 호소가 아니고 주권제 및 헌법 제1조에 따른 시민들의 명령입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현재는 내란 속의 민주주의 반란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파면! 윤석열 파면! 국진당의 채! 국진당의 채! 네, 이렇게 심리는 끝났는데 평의가 계속 길게 이어질 이유가 없는 분명한 헌법 위반 사태입니다. 국회에 군대를 들였고 입법부와 선관위 침탈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었습니다. 이토록 분명한 위헌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렇게 파면이 선고가 늦어지는 것입니까? 현재는 즉 윤석열을 파면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계엄 선포 이후 저라는 한 개인이 겪고 있는 일상에서의 변화를 여러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11차 집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사회자님과 헤어지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이거 아쉬워서 어떡하나.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윤석열이 탄핵이 됐을 거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윤석열이 탄핵이 안 됐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법조인이 있어서 지난 1월달 초반쯤에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탄핵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거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는 될 거야 라고 그분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슈퍼에서 장을 보면서 소세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소세지 뒷면에 유통기한을 보니 4월 10일이었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세지 유통기한 전에는 탄핵이 되어 있겠지. 일상 속에서 자꾸 이런 조바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한다는 내란성 스트레스구나. 저는 대략 6년 전부터 거의 매일 30분씩 명상을 했습니다.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내란성 스트레스가 관리가 잘 안 돼서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제가 명상 시간을 2배로 늘렸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거죠. 평소에는 아무리 늘려보려 해도 게으름 때문에 더 이상 늘려지지 않던 명상 시간이 내란성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하는 와중에 늘어난 겁니다. 지금의 불안한 시국이 제가 하는 명상에 오히려 뜻밖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로 제가 집에서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윤석열 탄핵될 때까지 용돈을 받지 않겠다. 군것질을 끊겠다. 그리고 라면을 끊겠다. 제가 단식 투쟁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 일상에서의 몇 가지 즐거움을 아예 끊어버려서 한국에서 고생하시는 시민분들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려는 제 개인의 작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늦어도 3월 초쯤이면 제가 집에서 윤석열 탄핵 축하 라면을 먹고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라면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헌재는 제발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하지만 뜻밖에도 지금의 상황이 저에게는 군것질과 라면을 끊게 해서 오히려 더 건강이 좋아지는 부작용을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뉴스를 보면 이러다 정말 무슨 큰일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윤석열이 했는데 왜 내가 걱정을 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어야 하나 하는 억울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걱정을 할 때의 나처럼 여러 가지 실천을 하기는 하되 걱정만 하지 말자. 제가 아직도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해외에서도 이렇게 이어오는 이유는 적어도 저의 개인적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국에서 당장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광장에 나와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삶의 모토는 그건데요. 할 수 있는 일은 한다. 해야 하는 일은 한다. 이번 이런 시위는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쭉 이어왔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헌재는 듣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일은 대체 언제입니까? 주권 재민, 주권자의 명령이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시민들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12월 3일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시위를 이어온 시민들이 있습니다. 단식 투쟁을 하다 쓰러진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농번기에도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을 지나 서울로 올라와 목소리를 내고자 한 농민분들이 계십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도매하신 법관님들, 대한민국의 주인인 시민들이 묻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 언제입니까? 시민들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한덕수는 지금 당장 마은혁을 임명하라! 이를 감싸면 그날이 온다면 지금은 이제 잔불도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만 경북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척분들도 많이 경북에 사시는데 이제 대피를 하셨다가 집에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불난리가 난 와중에 대체 경북 경찰 기동대가 왜 서울에 있어야 했습니까? 남태령에서 트랙터를 막는 것이 경찰 기동대가 할 일이 확실히 맞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 전국에
전국에서 산불로 난리가 났는데 살수차가 광화문 광장에 길거리 낙서를 지우겠다고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내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쓰지 않아도 될 행정력이 계속 너무 낭비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경호를 위해 경찰이 이제 서울기동대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시 이제 올라와서 그 숙박비가 경찰청 국내 여비가 전체 예산 약 77%가 벌써 소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작에 파면 선고했으면 이 낭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로도 이렇게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내란으로 날린 한국 경제 규모가 이미 너무 큽니다. 더 이상 내수조차 가라앉지 않게 현재는 빠른 결단 내리십시오. 네, 이런 일을 왜 하냐는 질문을 한국인에서도 받아본 적이 있고 독일 사람에게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뭐가 될 거냐고 생각해서 하는 거냐고. 그런데 간단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고 해야 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가능한 고기를 먹지 않고 지금 새 옷을 산 지도 몇 년인지 모르겠네요. 거의 근데 새 옷이라는 걸 사본 적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환경을 생각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새 옷을 사지 않고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게 진짜로 지금의 기후 위기에 조금이라도 뭔가 효과가 있을 거냐고 생각해서 하냐고. 그런데 안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무엇이든 낫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누가 비웃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TK의 딸로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텃밭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불 사태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희 친척들은 산불이 진화되고 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것이 돌보는 논밭과 과수원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텃밭이라고 소중한 텃밭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경북에 내려와 있어야 했던 것이 지역구 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 행정부 무엇 하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많아서 산불 진화가 어렵다고 한 울산시장, 그것이 행정부 일원이 할 말입니까? 규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의의 가치를 믿습니다. 옳은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위한 슈투트가르트 12차 집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광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